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치동 스카이 입시 과학연구소장 유홍선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생명과학 1의 두 번째 강의죠. 그래서 2023학년도 생명과학 수능 1 갖고 이제 우리가 생명과학 만점 포식자라 그러는데요. 자, 생명과학 1의 스카이 입시 대치동, 사당동, 동두천, 여수시 등 여러 이제 우리 분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수능 만점을 위한 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대부분 꼭 의대뿐만 아니고 의대에 준하는 더 뭐 간호대라든지 또는 여기 뭐 약대라든지 이런 데 보면 생명과학을 이제 대부분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그때 바로 생명과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저번 강의도 말씀을 드렸지만 생명과학 1을 시간 내로 풀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미리 연습을 하고 고난도 문제 그리고 계산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중심적으로 계산해. 어떻게 빨리 하는지, 그런 것들을 습득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막말로 조건부 확률 같은 연습을 좀 하셔야 특히 그 생명, 유전 부분에서 가장 말이 많은 부분이죠. 거기서 한 3-4문제가 조건부 확률에 대한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그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는 만점 포식자로 가는데요. 자, 여기 이제 우리 터잡기 문제가 나오고 수강생의 약 60%가 1, 2등급 정도 나왔다. 자, 그리고 정원제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3학년도 대학 수능 문제에서 몇 개 중요 문제, 너무 긴 문제보다는 하여튼 중요한 부분 몇 개씩 잘라서 한번 시작해보죠. 자, 먼저 첫 번째죠. 자, 우리 가장 생명과학 1번 문제가 무시하면 안 돼요. 항상 생명이란 무엇이냐, 세포로 되어 있다, 물질 대사를 한다, 이런 내용이죠. 그렇죠? 자극에 반응하고 항상성 유지한다는 거. 그래서 1번 문제를 가장 먼저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자, 일단 문제를 보시면 다음은 어떤 해파리에 대한 자료다 그랬죠. 해파리 하면은 우리 꽤 오랜 지구 역사랑 같이 오래되고 또 해파리가 폴립을 유지하면서 다시 진화하는 과정이 있다. 연구를 많이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해파리 유생은 발생과 생장 과정을 거쳐 성체가 된다. 성체의 촉수에는 독이 있는 세포 A가 분포하는데 촉수가 물체에 닿으면 그건 자극받는 거죠. 그래서 독이 분비된다. 반응을 한다. 그런 거죠. 자, 그러니까 발생과 생장, 그 다음에 자극에 반응한다. 이런 두 가지 내용이죠. 그렇죠?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 자,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 그리고 짧게 시간을 끊어서 유전에서 좀 더 시간을 풍부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 과정에서 세포 분열이 일어난다. 잘 보세요. 발생과 생장에서는 당연히 세포 분열이 일어나죠. 그래서 거기 포백이 낭백 이런 거 다 안 해도 되지만 아무튼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거. 사람의 그 발생과 생장 과정 같이 연구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A에서는 물질 대사. 그렇죠. 아무래도 다른 물질로 전환되니까 그게 바로 물질 대사. 이제 물질 대사에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해화작용, 동화작용이 있는데요. 이따 한 문제 더 하죠. 다음에 T건 니은은 자극에 대한 반응이다. 그렇죠? 촉수에 물체가 닿으면은 독이 분비되는 반응. 됐죠? 그래서 모두 다 맞는 그런 문제로 가시면 되겠고요. 자, 쉬운 것도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또 물질 대사가 빠지지 않고 나오죠. 자, 다음은 세포 호흡에 대한 자료다. 기억과 니은은 각각 ADP와 ATP 중에 하나. 여기 D가 이제 둘이라는 뜻이고, T가 tree죠. 3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아데노신 3인산, 2인산 그런 과정. 그래서 포도당은 세포호흡을 통해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된다. 자, 그래서 세포호흡 어디서 하는지 알죠? 마이토콘드리아에서 하고요. 세포호흡 과정에서 방출된 에너지의 일부는 기억에 저장되며 기억과 니은은 무기인산으로 분해될 때 방출되는 에너지는 생명활동, 특히 체온 유지, 우리 발성 연습, 생각하는 거 이런 활동을 해야 한다. 설명이 옳은 것을 골라라. 3점짜리입니다. 자, 기억. 가에서 이화작용이 일어난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포도당은 세포를 통해 분해되니까 당연히 이화작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크고 복잡한 물질을 작은 물질로 분해하면서 발열 반응이 일어난다. 그다음에 니은. 미토콘드리아에서 니은이 기억으로 전환된다. 자, 기억은 말다시피 ATP. 니은은 ADP하고 무기인산 하나가 빠져나오고 약 7.3kcal의 열이 발생하죠. 그래서 세포호흡의 일부가 나서 ADP가 ATP로 전환되는 과정 거꾸로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억은 ATP, 니은은 ADP. 자, 디귿. 포도당이 분해되어 생성된 에너지 일부는 체온 유지에 사용된다. 그 체온 유지가 거의 반 정도. 그다음에 생각, 우리가 이제 생명 활동을 하는 여러 가지 움직임, 도망갈 때도 쓰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정답 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외로 어려운 문제가 이제 우리 신경계인데요. 신경계 문제 한번 보죠. 그림은 자극에 의한 반사가 일어날 때 흥분의 전달 경로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랬죠? 자, 자극을 받아요. 그래서 A, B, C가 되는데, 자, 우리 그림을 해서 이제 전근, 후근이 있고, 척수에 대한 거죠. 그래서 자극을 받을 때, 자극을 받을 A는 축색돌기 말단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흥분이 발생하는데요. 자, 일단 답을 보시면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죠? 자, 기억. A는 운동뉴런이다. 자, A는 자극을 중추신경계에 전달하는 감각뉴런이죠. 그렇죠? 감각뉴런을 생각하면 되고. 그다음에 D는 C의 신경세포는 척수에 있다. 그렇죠? 중추신경계의 명령을 받아 근육에 전달하는 거 운동뉴런이죠. 운동뉴런은 자, 신경세포체는 척수에 있다는 거 외워두시고 이 반사 과정에서 A에서 B로 흥분의 전달이 그렇죠. 결합해서 흥분의 전달.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전 단계, 후 단계에서 화학 물질 같은 거 외워두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런 문제를 출제해 봤습니다. 자, 그다음 6번 문제 보죠. 자, 이제 생명공학에서 여러분들 괴롭히는 문제 중 한 5개가 나오는데 그게 유전 문제인데 유전에서 그래도 조금 확실히 맞춰야 되는 게 바로 세포주기죠. 세포주기. 자, 가는 사람의 세포주기에 나타내는 4가지 특징을 나는 가의 특징 중 사람의 체세포 세포주기 기억 리을에서 나타나는 특징의 개수를 나타내는 것이다. 기억 리을은 G1, G2기, M기, S기. 자, 뭐 우리가 말하는 G1, S, G2, M기. 자, 근데 분열기가 제일 작다 그랬죠. 자, 핵막이 소실되고 히스톤 단백질, 히스톤 단백질 되고요. 이따 방추사가 동원체에 부착한다. A에서 DNA 복제가 된다. 복제가 되는 거 여러분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자, 일단 여기 기억 보세요. 특징 개수가 2개라 그러는데요. 일단 숫자 찾아야 되고요. 3개가 있습니다. 자, S기 가의 특징 중 히스톤 단백질이 있다는 것은 핵에서 DNA 복제가 일어난다. 2가지 특징이죠. 그러니까 기억은 S기죠. 그다음에 M기에서는 가의 특징 중 핵막이 소실된다. 그렇죠. 핵막. 분열기 초기에. 그죠? 그리고 히스톤 단백질이 있다. 또 방추사가 동원체에 부착된다. 그때 방추사가 부착돼서 이제 양쪽으로 끌고 가죠. 그럼 분열기가 많네요. 3개. 그러니까 디귿이 M기고 나머지 기억과 리을은 G1, G2기를 순서로 나타내는 것인데 특히 기억 S기 특징에서 핵에서 DNA 복제가 나타난다. 그렇죠. 그다음에 니은 M기 시기 중 체세포 분열 후기에 염색 분체 분리가 일어나죠.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답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디귿에서 3개가 있는데 디귿에서 보시면 니은과 리을은 G1기와 G2기를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인데요. 핵 한 개당 DNA 양은 G1기 세포에서 G2기 세포 어떻게 돼요? G1기가 G2기의 절반이죠. 더블업이 되니까. 그래서 따라서 핵 한 개당 DNA 양은 니은 G1기 시기와 시기세포와 리을 G2기 시기세포가 서로 다르다. 이렇게 되게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다음 문제, 여기서 보시다시피 서로 같다 그래,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7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또 유전 문제인데요. 자, 사람의 유전 용지는 가는 두 쌍의 대리 유전자와 A, 자, 대문자는 그냥 A로 갖고 소문자는 소문자 A로 할게요. 스몰 A, B와 스몰 B에 의해 결정된다. 그림은 사람 피의 지원기 세포 1로부터 정자가 형성되는 과정. 그러니까 정자가 형성되는 과정이니까 감수 분열이겠죠. 표는 세포 가라에서 대리전자 기억 디귿의 유무, 그다음에 소문자 A와 B의 DNA 상대량을 나타내는 것이다. 가라는 1, 4를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이고 A, 스몰 B를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입니다. 쭉 보시다시피 대리전자 DNA 상대량을 보시면 되겠죠. 있음, 없음인데요. 자, 여기 없음, 디귿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먼저 보세요. 이 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1, 2, 3, 4인데요. 자, 지원기 세포 기억 디귿 A, 스몰 A, 대문자 B, 그죠? 지원기 세포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가는 기억을 갖지 않죠. 가는 그죠? 기억을 갖지 않으니까 핵상이 N입니다. 그리고 대문자 B 상대량이 2죠. 2니까 가는 감수 2분열 중기세포인 어디예요? 3이겠죠. 그죠? 3. 자, 다를 보세요. 디귿을 갖고 있지 않죠. 그죠? 디귿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핵상이 역시 N이고 감수 분열이 완료된 상태 4번. 자, 그러니까 이제 가의 3과 다의 4를 모두 자, B를 갖고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유전자형은 대문자 BB 그리고 스몰 a를 이만큼 갖는 나가 만약에 1이라고 가정하면 라는 감수 1분열 중기세포인 2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스몰 a가 4만큼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나는 2, 라는 1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유전자형을 보시면 가는 대문자 AA, 대문자 BB 그리고 나는 핵상이 2N이죠. 그래서 대문자 AA, 스몰 AA, 대문자 BBBB 이런 식으로 쭉 따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여기 느낌표는 이게 동그라미 치고 또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자, 뭐 2와 3은 중기세포다 그랬죠. 자, 4에 기억이 있다. 그죠? 스몰 a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핵상은 당연히 이해해주죠. 그 다음 P유전자는 아까 얘기했죠. A, 스몰 a, B, 대문자 BB, 대문자 BB다. 이렇게 답을 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비슷한 문제 자, 10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참 대표적인 문제. 혈당 조절이죠. 혈당 조절. 우리 몸의 이제 혈당 조절, 항상성 유지하는 건데요. 자, 그림 가와 나는 정상인 1과 2에서 기억과 니은의 변화를 각각 나타낸 것이다. T1일 때 1과 2 중 한 사람에게만 인슐린을 투여했어요. 자, 기억과 니은은 각각 혈중 글루카곤 농도와 혈중 포당 농도 중 하나다. 자,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매칭을 잘 아셔야 돼요. 기량작용. 자, 그래서 여기 보시니까 뚝 떨어졌죠. 여기는 다시 또 올라가요. 그렇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골라라. 보기에 있는 대로 골라라 그랬어요. 자, 한 제시의 조건 이외에 다른 거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3점짜리 문제죠. 자, 일단 인슐린이니까 인슐린은 세포로 포도당을 흡수하죠. 네, 흡수해서 촉진해서 그러니까 혈중 포도당도를 낮추는 거. 그래서 인슐린은 흡수를 촉진한다. 당연한 거죠. 자, 니은은 혈중 포도당 농도이다 그랬는데요. 자, 인슐린 투여를 했어요. 그리고 혈중 포도당 농도는 어떻게 돼요? 감소하겠죠. 그리고 혈중 글루카곤 농도는 증가하니까 가에서 보세요. T2 이후 2에서 기억이 감소했으므로 기억은 혈중 포도당 농도이고 나에서 T1 이후 2에서 니은이 증가했죠. 그러니까 니은은 혈중 글루카곤 농도다 이렇게 답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T1 이후 변화가 없어요. 그죠? 변화가 없으니까. 이 2는 T1 이후 변화가 있으니까 인슐린 투여받은 사람은 당연히 2번 환자. 자, 니은은 틀렸죠. 그죠? 투여받은 2고. 빅은 자, 2의 혈중 글루카곤 농도분의 1의 혈중 글루카곤 농도는 T1일 때가 T2일 때가 크다 그랬는데요. 자, 1의 혈중 글루카곤 농도는 T1일 때와 T2일 때가 같아요. 그죠? 그리고 2의 혈중 글루카곤 농도는 T1일 때가 T2보다 작으니까 답이 안 되겠죠. 그죠? 틀렸습니다. 자, 방향구법. 이거 계산 문제는 여러분이 각각 알아서 시간이 걸리지만 연습을 반드시 해야 되고 생태계 복원 이 문제는 넘어갈게요. 자, 13번으로 해보죠. 13번. 자, 13번 문제 같은 거 이제 계산을 잘 하셔야 되는데요. 자, 일단 골격근 수축 이완입니다. 자, 빨리 가볼게요. 그림은 근육 원섬이 맞이 X의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고 X는 좌우 대칭이고 Z1, Z2는 X의 Z선이다. 자, 나왔죠, 그죠? 그래서 액틴 필라멘트, 마이오신 필라멘트, 그다음에 구간 기억은 액틴 필라멘트에 있는 부분이고 니은은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필라멘트 겹쳐지는 부분이며 디귿은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있는 부분이다. 당연한 거고요. 골격근 수축 과정에서 T1, T2 중 T1일 때 X의 길이는 L이고 T2일 때 기억 디귿의 길이는 모두 같다. 자, 이거는 산수 계산이니까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산수 실력이 돼야 되는데 엉겁결에 빨리 풀면 안 됩니다. 나누기 이해할 건지 곱하기 이해할 건지 계산해서 확실히 하는 거. 그 다음에 T1일 때 A의 길이분의 T2일 때 A의 길이와 T2일 때 니은의 길이분의 T1일 때 니은의 길이는 서로 같다. 자, A는 기억과 디귿 중에 하나다라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고 했죠. 자, 이제 보시면은 X의 길이가 2D만큼 감소할 때 기억의 길이는 D만큼 감소. 그죠? 니은의 길이는 또 D만큼 감소. 디귿의 길이는 또 어떻게 돼요? 2D만큼 감소하겠죠. 다시 보시면. 됐죠? 네. 자, 그리고 T1에서 T2로 될 때, T1에서 T2로 될 때, 감소한 X의 길이를 예를 들어서 2D, T2일 때 기억의 길이를 각각 X라고 해놓고 방정식을, 1차 방정식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표를 하나 다시 그려서 T1, T2에서 기억 디귿의 길이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T1에서 X의 길이를 L이라 그러면 기억의 길이는 X 플러스 D. 그 다음에 니은의 길이는 X 마이너스 D. 디귿의 길이는 X 플러스 2D. 그렇죠.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T2일 때 길이는 어떻게 돼요? X의 길이는 L에서 2D를 빼줘야겠죠. L 마이너스 2D. 그 다음에 X의 길이, 기억의 길이 X, 니은의 길이 X. 그 다음에 디귿의 길이는 X. 그런 식으로 표를 해서 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되는데, 이게 2차 방정식이 나와요. 2차 방정식. 그래갖고, 계산이 좀 복잡하지만,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T1, T2 길 때 X의 길이가 12D, T2일 때 10D 이런 식으로 나와서 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 내용은 맞고요. 디귿일 때 H의 길이는
디귿일 때 H대의 길이는 디귿의 길이고 T1일 때 4D, T2일 때 2D니까 H대의 길이는 T1일 때가 T2보다 길죠. 그렇죠? 그래서 답이 잘못됐고요. 자, 그다음에 14번 문제. 자, 방어작용이죠. 우리 특이적 방어, 비특이적 방어작용.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건데요. 다음은 병원체 X와 Y에 대한 생쥐의 방어작용 실험이다 그랬죠. X와 Y 모두 항원, 가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문제 읽어볼게요. 가. 유전적으로 독일하고 X와 Y에 노출된 적이 없는 생쥐 4마리 1, 2, 3, 4를 준비하고요. 나에서 1에는 X를 2에는 Y를 주사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생쥐의 생존 여부를 했더니 생쥐 1은 살고 생쥐 2는 죽었습니다. 다 나의 1에서 가에 대한 비림프가 분한 기억세포를 분리한다. 자, 기억세포 잘 기억하시고. 자, 3에서 X를 4에서 다의 기억세포를 주사합니다. 마, 일정 시간이 지난 후 3과 4에서 Y를 각각 주사한다. 3과 4의 가에 대한 혈중 항체 농도 변화는 그림과 같다. 농도가 크게 변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답을 보시면 설명 중 옳은 것만 골라라 그랬죠. 자, 기억 3에서 가에 대한 혈중 항체 농도는 T1일 때가 T2일 때가 높다. 그랬는데 볼까요? 자, 구간 기억 자, 마의 자료에서 3에서 가에 대한 그 농도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마의 자료 중 3에서 가에 대한 혈중 항체 농도는 T1일 때가 T2보다 낮죠. 그렇죠? 예,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니은 자, 구간 기억에서 가에 대한 특이적 방어작용이 일어난다. 그렇죠? 기억에서 가에 대한 혈중 항체 농도가 막 1000배 이상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가에 대한 특이적 방어, 그러니까 항원 항체 반응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고요. 자, 구간 니은에서 형질세포가 기억세포로 분해된다. 자, 다시 한번 형질세포가 분화된 완료된 세포로 항상 시험에 나오죠. 그래서 세포가 분화된 완료된 세포는 기억세포로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알다시피 X와 Y 모두 가가 있다고 그랬으니까요. 항체 증가 속도 양에 비해 구간 니은에서 가에 대한 항체 농도 증가 속도가 양이 빠르죠. 그렇죠? 그래서 형질세포로 분화가 일어났다. 이 말을 바꾸면 안 된다. 거의 매년 출제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이 계산 문제는 여러분 알아서 한번 해보시고. 예. 자, 마지막으로 16번 문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핵형 분석. 이거 눈썰미가 좋아야 되는데요. 저도 가끔 실수할 때가 있으니까 잘 보세요. 자, 다음은 핵상이 EN인 동물 A씨의 세포 가, 나, 다라에 대한 자료다. 잘 보시고. A와 B는 서로 같은 종이고 B와 C는 서로 다른 종이다. 그랬죠. A와 B는 같은 종, B와 C는 다른 종입니다. 자, B와 C 체세포 한 개당 염색체 수는 서로 다르다. 자, 가, 라 중 두 개는 암컷이, 나머지 두 개는 수컷. 자, 찾아야 돼요, 그걸. 자, 그리고 A, C는 성염색체는 각각 암컷이 XX, 수컷이 XY로 편안하게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림은 가라의 각각에 들어있는 모든 상염색체와 기억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기억은 X염색체와 Y염색체 중 하나다. 그랬어요. 자, 가나다라 그림을 잘 보시겠습니다. 일단 가나다 한번 볼게요. 그래서 가장 큰 염색체의 크기와 모양을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가나라는 한 종이죠. 한 종에서 얻은 개체세포. 다는 다른 종이라고 볼 수 있죠. 다르잖아요, 벌써. 근데 이걸 못 찾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다는 C세포. 가에서 세 쌍의 염색체는 크기와 모양이 같은 상단 염색체이고 가장 어두운 염색체는 크기와 모양이 같은 상단 염색체 없이 하나만 있어요. 그러니까 뭐야? 성염색체죠. 근데 만약에 이 성염색체가 Y 염색체라면 Y 염색체가 있는 가, 라 모두 수컷이고 다와 나와 다는 주어진 조건에 의해 암컷 세포라고 찾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근데 나와 다에서 핵상이 모두 뭐예요? N이죠. 그러니까 X 염색체 한 개와 나머지 상위 염색체가 있고 X 염색체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갖는 개체의 체세포 한 개당 염색체 수는 다를 갖는 체세포 한 개당 염색체 수. 자, 각각 몇 개? 8개죠. 그렇죠? 그래서 중간 생략하고 B와 C 체세포 한 개당 염색체 수 다르다고 했으니까 가장 어두운 색으로 나타난 염색체는 Y 염색체가 아닌 X 염색체로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가는 X, Y를 다 갖고 있으니까 수컷. 나도 Y를 갖으니까 수컷. 그렇죠? 다와라는 암컷. 자, 근데 A와 B는 체세포당 염색체 8개이고 C는 한 개당 염색체가 6개죠. 그렇죠? 예, 그래서 자, 기억은 Y 염색체다 아니죠. X 염색체죠. 니은 가,
라는 서로 다른 개체의 세포다. 그렇죠? 가는 스콧 세포고 라는 암컷 세포. 됐고요. 그다음에 디귿. C의 체세포 분열이 중기의 세포 한 개당 상염색체 염색 분체는 8개도 상이다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8개로. 자, 염색 2개의 염색체 분체를 가지니까 8개가 된다. 됐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증여 문제를 풀었는데요. 뭐 이제 생명과학 탐구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아무튼 여기서 좀 걱정된 게 상대 밀도, 상대 빈도, 피도 계산하는 거를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건 어렵지도 않지만 산수 연습을 해서 거기 미지수를 계산하는 연습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유전에서 너무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 안 되겠고 시간 조절을 하는 연습들을 자꾸만 해서 이제 만점을 목표로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강의를 마치겠습니다.